만약 당신이 올해 유명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산업의 거대 기업들이 조용히 몰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하락하고 부품 공급은 바닥을 치며 중고 시장에서의 가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제조사들의 해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위기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할 브랜드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자신의 유산을 망각 속으로 끌어내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몰락의 위기에 놓인 각 브랜드를 살펴보고 한때 거대했던 이들의 쇠퇴 원인을 분석하며 무엇보다 당신이 미래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구매 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다음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미국의 이륜차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특한 엔진 소리,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반항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할리데이비드슨은 단순한 오토바이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팔며 미국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자유를 전달했습니다. 한때 할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열정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크롬은 살아있는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상징은 자신이 짊어진 영광스러운 역사의 무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모델들의 시작 가격은 이제만 $3,000를 넘습니다. 운송비, 대리점 수수료, 옵션 업그레이드까지 더하면 $17,000를 훌쩍 넘기죠. 노동자 계층의 꿈에서 태어난 브랜드로서는 이 가격이 뿌리와의 단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로드 글라이드, 스트리트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 같은 고급 투어링 모델은 가격이 $40,000를 쉽게 넘어갑니다. 소비자들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할리는 스스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 격차도 큽니다. 경쟁사들이 액체 냉각 엔진, 첨단 주행 제어, 디지털 디스플레이, 현대적인 안전 패키지를 도입할 때 할리는 여전히 미러키 8 공냉식 엔진을 고수하며 수년간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계기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엔진음은 남아있지만 주행 경험은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균열은 브랜드 이미지에 있습니다. 한때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던 할리데이비드슨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점점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라이더들은 특정 복장, 스타일, 태도에 얽매이는 정체성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연성, 현대성,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반면 야마하와 인디언 같은 경쟁사는 트렌드를 빠르게 포착해 뛰어난 기술과 세련된 핸들링을 갖춘 크루저를 선보였습니다. 혼다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을 결합한 길을 택했습니다. 중고차 시장도 할리에게 불리합니다. 2015년형 로드 글라이드가 32,000km 미만 주행했음에도 현재만 $5,000에 불과하지만 신형과 경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할리는 전기 오토바이 라이브와이어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30,000에 가까운 가격과 240km 미만의 주행거리로 인해 금세 잊혔습니다. 낮은 판매량으로 결국 라이브와이어는 별도 브랜드로 분리되었습니다. 펜 아메리카와 스포스터 S에 탑재된 레볼루션 맥스 엔진은 혁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 모델들은 개선되지 않은 클래식 라인업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남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할리의 충성 고객층은 점점 나이 들고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유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가치는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항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정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할리데이비드슨은 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이나 구식 기술로도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시대와 어긋난 정체성은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륜차의 놀라운 부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진 어둠 속에서 인디언은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이었습니다. 대담한 외관, 감성 넘치는 주행 경험, 그리고 과거의 전설적인 이름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충분한 클래식함을 간직한 모델들. 한때 인디언은 할리 데이비드슨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 아니라 그 오랜 지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에는 핵심 정체성이 있고 2023년 인디언은 조용히 그 본질의 일부를 깨뜨렸습니다. 모든 것은 2월 13일 대리점에 발송된 내부 메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깃털 모자를 쓴 원주민 두상,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였던 그 로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조롭고 안전한 단색 버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인디언은 이를 문화적 존중과 브랜드 일관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충성 팬들에게 이는 진보가 아니라 타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로고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인디언의 역사와 뿌리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인디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니라 각 오토바이 뒤에 담긴 문화적 깊이와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이 상징의 제거는 이미지 문제를 넘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포럼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소셜미디어는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여론에 영합한 행동으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정신적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감정은 실망이었습니다. 한때 잿더미에서 일어선 브랜드가 스스로 구축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대리점들은 그 후폭풍을 감당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로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에 있었습니다. 인디언은 항상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혁신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감정적 연결이 끊기자 나머지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디언이 스카우트 바버나 FTR 같은 날렵하고 강력하며 트렌드에 맞는 모델로 새로운 라이더 세대를 끌어들이던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브랜드 정체성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회사가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금세 알아챕니다. 인디언의 유통망은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리 데이비드슨, 야마하, 혼다처럼 광범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충성도와 그들이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자 인디언은 더 이상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귀환에 열광했던 베테랑 라이더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인디언이 10년간 쌓아온 감정적 가치는 더 흐릿한 브랜드 스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여전히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이 업계에서 이미지는 생존의 핵심입니다. 내부의 변화는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 즉 방향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인디언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그들을 다시 레이스 트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오프로드 지배력과 날카로운 기술의 상징이었던 KTM이 이제 폭풍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M의 모회사인 피어러 모빌리티 에이지가 재정 자율 관리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중환자실과도 같은 조치로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 조정을 통해 완전한 파산을 피하려는 최후의 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피어러의 주가는 1년도 안 되어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공급망 문제, 과잉 생산, 인플레이션 압박이 위기를 부추겼지만 이는 표면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된 전략에 있었습니다. KTM은 전 세계로 과도하게 확장하며 하루 1000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신흥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크게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요가 따라주지 않자 그들은 팔리지 않는 오토바이로 가득 찬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KTM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신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동결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엔지니어, 디자이너, 물류 전문가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던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붕괴의 핵심은 야망과 지속 가능성 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KTM은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며 서구 시장에서는 고성능 프리미엄 모델을 밀고 신흥 시장에는 저렴한 소형 배기량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었지만 실행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가 모델은 수익률이 낮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엄청난 판매량이 필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금리가 급등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인도 제조 대기업 바자이와의 파트너십을 이루며 KTM은 비용 효율적인 생산의 이점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이 브랜드는 비싼 생산 구조에 갇혀 이를 유지할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납품 기간은 길어지고 대리점들은 재고로 가득 찬 쇼룸에 허덕입니다. KTM의 레이싱 대회에서의 명성조차 상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상환 유예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서 챔피언 타이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비틀거리지만 노턴은 진흙탕 속으로 끌려가며 정신을 빼앗기고 허약하게 꿰매진 상태입니다. 한때 영국 오토바이 산업의 보석이었던 노턴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적 실패가 아니라 고객을 빈손으로 만들고 직원들을 버려두며 스튜어트 가너라는 이름으로 유산을 더럽힌 배신의 서사입니다. 2008년 가너는 화려한 약속으로 노턴을 인수하며 이 상징적인 브랜드를 정상에 되돌리고 과거의 황금기를 기리면서도 현대적인 성능을 갖춘 기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동안 대중은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공장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컨셉 모델이 공개되며 전 세계 열정적인 팬들로부터 주문과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크롬과 화려한 보도자료 뒤에는 썩어가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0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노턴은 스캔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하며 형편없는 경영과 노골적인 사기를 드러냈습니다. 연금 기금은 오용되었고 주문은 받았지만 오토바이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대기 명단에 있다고 믿었던 고객들은 무가치한 청구서만 손에 쥐었습니다. 드물게 배송된 오토바이조차 품질 관리 문제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어 많은 차량이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직장에 도착해 잠긴 문만 마주했고 보낸 이메일은 답장 없이 묻혔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노턴이라는 이름은 이제 업계 전체의 경고로 남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가 끝났어야 했고 트라이엄프나 BSA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브랜드의 슬프고 치욕적인 종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인도의 제조 거대 기업 TVS 모터 컴퍼니가 $2,000만 노턴의 잔해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본사가 세워졌고 TVS는 가너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문을 완수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노턴을 글로벌 강자로 만드는 것, 잠시나마 희망이 다시 싹텄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산을 재건하는 것은 수표를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막대한 자본, 현대적인 시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턴의 부활 여정은 험난합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50,000의 가격표를 단 주력 모델 V, 4SV 슈퍼바이크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다른 모델들은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 시대에 예약금을 걸었던 충성 고객들 중 다수는 여전히 오토바이도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노턴의 브랜드 가치는 향수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더가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수십 명은 연관되기를 꺼립니다.
영국 밖에서는 대리점 네트워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품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노턴의 영국산 부활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더 조용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낮은 생산량, 미미한 수익, 그리고 선별된 전시회를 제외하면 노턴 오토바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TVS는 인내심이 있지만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턴이 명성을 되돌리고 생산 규모를 적시에 확장하지 못한다면 최종 청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생존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훨씬 전 이 자동차 산업의 거인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정교함과 힘으로 브랜드의 명성을 빚어낸 이륜기계, 즉 오토바이를 창조했습니다. 전후 호황기였던 1950년대와 60년대, 미쓰비시는 일본 오토바이 산업의 잠재적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실버 피전과 미쓰비시 라인업을 통해 스쿠터와 소형 배기량 오토바이를 선보이며 혼다, 야마하, 스즈키와 경쟁했습니다. 짧은 순간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내구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용적인 오토바이들은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헌신 없는 야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70년대 오토바이 경쟁이 치열해지자 미쓰비시는 조용히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혼다가 12 엔진 시리즈로 선구적 행보를 보이고 야마하가 레이싱 정신을 키워갈 때 미쓰비시는 모든 열정을 자동차 분야로 돌렸습니다. 오토바이 부문은 점차 쇠퇴하며 생산 축소로 시작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졌고 결국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화려한 작별도 없이 그저 조용한 퇴장으로 미쓰비시 오토바이는 역사 퍼즐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쓰비시가 전기 오토바이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허, 배터리 기술 연구, 컨셉 스케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업계 일부는 미쓰비시가 전기차 개발 경험을 활용해 오토바이 전기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며 2025년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여전히 없습니다. 미쓰비시의 오토바이 유산은 이제 시간의 먼지로 뒤덮여 거의 잊혔습니다. 박물관에 남은 몇 대의 클래식 실버 피전, 희미한 아카이브 사진, 혹은 나고야나 로스앤젤레스의 수집가가 1960년대 스쿠터를 정성스레 보존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오토바이 브랜드로서 미쓰비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턴처럼 붕괴하지도 KTM처럼 과도한 야망에 휘둘리지도 할리처럼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는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이 브랜드는 눈앞에서 역사와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 항복하지 않지만 방향을 잃어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체되고 있는 오토바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구원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1921년에 탄생의 코모 호숫가의 원래 공장에서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는 모토 구찌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산과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한 세기 넘게 모토 구찌는 장인 정신의 정교함, 우아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탈리아인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계적 시를 대변했습니다. 가로 배치된 V-트윈 엔진, 샤프트 드라이브, 독특한 스타일은 구찌를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 기계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기묘하며 영혼이 깃든 개성을 지녔으며 모든 길에서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렬한 영혼도 세상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늘날 모토 구찌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유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유산에 스스로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 브랜드는 연간 1만 대도 안 되는 오토바이를 생산하며 글로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대리점이 사라졌고 부품 공급은 불안정하며 여전히 매혹적인 오토바이들은 현대라이더가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기준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구찌는 1970년대부터 이어온 공냉식 90도 V-트윈 엔진에 매달렸고 경쟁사들은 액체 냉각과 첨단 기술로 나아갔습니다.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모토 구찌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V85TT 어드벤처는 스타일리시한 귀환이었지만 80마력은 경쟁자들에 비해 초라합니다. 액체 냉각 엔진과 현대 기술을 갖춘 신형 V100 만델로는 큰 진전이지만 단일 모델로는 수십 년의 세태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재정 상황도 밝지 않습니다. 모토 구찌는 베스파와 아프릴리아를 관리하는 피아지오 그룹 소속입니다. 피아지오가 공장을 업그레이드했지만 그들의 초점은 분명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베스파는 인상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아프릴리아는 레이싱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모토 구찌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만델로 델 라리오의 역사적인 공장은 상징적이지만 운영 비용이 높고 노동력은 비싸며 현대화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구찌 오너들은 놀라울 정도로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은 구찌만큼 독특한 주행 감각을 주는 오토바이는 없으며 토크의 개성이 담겨 있고 결함이야말로 생명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토 구찌는 매혹적인 진정성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열정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브랜드가 생존을 위해 단호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점차 고통이 됩니다. 구찌 커뮤니티는 점점 작아지고 지원 네트워크는 갈수록 약해지며 해가 갈수록 모토 구찌는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클래식 오토바이 전시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강렬한 부활이 아니라 일어설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토 구찌는 요란하게 폭발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높이 날았던 브랜드는 이제 낮고 느리게 맴돌며 위험할 정도로 지면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쓰러질 때 큰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향수를 아는 영혼들만 느낄 수 있는 고요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례 없는 격변에 직면한 오토바이 산업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한때 상징적이었던 이름들이 이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했으며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을 내포한 선택들로부터 적시의 경고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 목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오토바이 산업이 어려운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며 모든 대형 브랜드가 살아남을 힘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5만 구독자라는 이정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는 우리가 최신 기술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